안녕하십니까. 이동열의 안보전 선생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반혁명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혁명 역량이라는 것은 이 반자가 반대 반자입니다. 혁명에 반대하는 역량이라는 것이죠. 일찍이 김일성이가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는 혁명에 반대하는 역량을 거세하고 약화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반혁명 역량이라고 칭했습니다. 또는 반혁명 세력.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는 반혁명 역량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죠. 자,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면은 이 28,000여 명의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미 본토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입각한 부대별 실차별 전개 지원에 입각해서 무려 69만 명의 증영군이 한반도에 참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세계 최강의 미군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북한이 세계 최강의 미군을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이른바 남조선에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고서는 혁명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미군 축출을 외친 겁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는 남한혁명을 반대하는 가장 큰 반혁명 역량으로서 주한미군을 들고 있습니다. 김일성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맞는 얘기입니다. 이 주한미군이 강력한 전쟁 억지대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축출시켜야겠다. 다음 두 번째에 대해서 본 것은 뭐냐? 대한민국의 국군입니다. 우리 국군은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국토를 지키는 안보 무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일찍이 김일성이가 괴력은 와해 전투연수를 라는 기법, 전술을 개발해서 지금 계속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괴력은이라는 것은 우리 국군을 북한이 괴력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력은 와해 전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을 와해시켜야겠다. 그럼 뭐 안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대한민국 내부에서 우리 안보를 파괴하는 세력을 갖다가 저희 사법 처리하고 와해시키는 안보 수사기관을 의미합니다. 국정원, 군 기무사, 지금은 안보지원사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경찰의 보안경찰, 또 이 검찰에서 이 공안 검사들, 이렇게 안보 수사기관을 와해시키고 무력화시켜야 된다. 왜 그러느냐? 북한은 이 우리 국정원이라든지 우리 경찰 보안 기능이라든지 검찰의 보안 기능 또 군의 방책 기능을 갖다가 파쇼 포갑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 남조선 파쇼 포갑 정권을 갖다가 받쳐주는 기관이라고 하면서 해체를 소위 선동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작동을 못하면은 누가 간첩을 찾겠습니까? 누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범을 누가 검거하고 누가 그걸 차단시킵니까? 바로 안보수사기관입니다. 따라서 안보수사기관에 손발을 묶어놓고 무력화시키자, 해체시키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북한이 말한 반혁명 역량은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일찍이 북한은 이 국가보안법을 제도적인 반혁명 역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국가보안법만 없으면 마음 놓고 간섭질하고 사회주의 운동하고 친북 이적 활동을 하겠는데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 다 제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거나 이걸 무력화시켜 놓으면은 어떤 법적 근거로 바로 간첩이나 안보 유색을 검거하겠습니까? 이 국가보안법을 북한에서는 반민주, 반통일합법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류 같은 법입니다. 형법만 가지고서는 국가안보를 수호하기가 힘드니까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을 채택해서 북한의 대남 공작과 적화 예약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북한이 말하는 반혁명 역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보게 되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 간첩들이 해야 될 반혁명 역량을 무력화시키고 거세하고 와해시키는 일을 북한의 공작원이 해야 되는데, 바로 문재인 정부가 안보 정책에서 북한의 반혁명 역량 거세 약화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고 지금 임기를 환수하겠다고 지금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시 작전 통제권이 환수되면은 일단 유엔군 사령부의 입지가 위상이 흔들리고 한미연합사령부는 자동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 강력한 안보 억제력인 바로 이 주한미군의 위상이 흔들리는 거죠. 철수하거나 아니면 축소돼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 대한민국의 안보의 강력한 축인 주한미군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는 바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이 결국 북한 시장에서 볼 때는 강력한 반혁명 역량인 소위 주한미군, 미군을 축출하는데 또 와해시키는데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안보무장력입니다. 안보무장력인데 우리 군을 흔드는, 군의 사기를 흔들고 군을 무력화하는 일들이 지금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군을 개혁한다는 미명 아래, 자, 적정수의 이 군대가 사병이나 병사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합니다. 그리고 군 상층부, 장성, 영관급, 유관급에 쉽게 말하면 그 티오를 갖다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군단을 해체하고 육개사단을 해체하고 통합하고, 사단이 없어지니까 사단장이 없어지고 사단 참모장이 없어지고 당연히 직제가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군을 강화할 판에 도리어 군의 사기를 꺾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평양공동선언 남북 부속 군사합의서를 보게 되면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비무장 비대를 돕고 10km 내에서는 군사훈련도 하지 말아라. 감시정찰도 하지 말아라.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뭡니까? 북한의 기습공격이라든지 도발 중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군이나 또는 주한미가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을 가지고 사전에 탐지를 해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건데, 지금 이 남북 군사 기본화에서는 훈련도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 우리 군의 눈과 귀와 코와 손발을 다 묶어놓는 겁니다. 이 바로 군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군개혁, 남북관계 화해란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노리는 군을 와해시키는, 와해 전초하는 이러한 정책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안보수사기관, 소위 국정원, 지무사, 지금 안보지원사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경찰의 보안경찰, 군의 공안검, 검찰의 공안검사, 이 기능도 지금 국정원의 소위 대공수사권을 갖다 환수시킨다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와해됐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도 최일선 우리 대공요원들이 열심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상층부는 정권의 코드를 맞춰서 될 수 있으면 간첩 수사 활동이라든지 안보위의 세력들의 활동을 갖다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일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적발한 게 작년 6월 달에 네팔 국적으로 유장한 간첩을 적발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첩 사건을 한다는 게. 자, 자세한 이 대공수사 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내용도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국가보안법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실제 사문화된 건 다름없죠. 국가보안법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합니다. 지휘를 해도 지휘도 안 해주고, 또 국가보안법을 반민주, 반통일학법으로 지금 매도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북한이 반혁명 역량으로 돼서 네 가지가 모조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걸 무력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킬 그런 분명한 각오가 서 있는가? 아니면 남북 화해라는 미명 아래 반과단체 수계인 김정은과의 눈치를 보고 비를 맞추는 정책을 하는 것인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